내쫓긴 의붓딸.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이 딸 하나 낳고 아내가 죽어서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는 제가 낳은 자식은 여러 데리고 와 살면서 의붓딸은 몫이 구법했습니다. 데리고 온 자식들은 밥도 잘 먹이고 편한 일만 시키면서 의붓딸은 밥도 잘 안 먹이고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이렇게 밤낮 구박을 하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져서 의붓딸을 내쫓았는데 나가서 밥을 못 얻어먹게 하려고 아주 두 손을 잘라서 내쫓았습니다. 내쫓긴 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커다란 기와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남아있고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차에 얼마나 그 감이 먹고 싶었는지 감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감을 따려야 뗄 수도 없고 그러니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나무 밑에 쪼그려 앉은 채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와집 담장 안에서는 이 집 아들이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저희 집 감나무 밑에 선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이 깬 총각이 그것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밖에 나가보니 감나무 밑에 웬 비렁뱅이 계집아이가 쪼그려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드니 꿈속에 또 선녀가 감나무 밑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여 잠을 깨어나가 보면 비렁뱅이 계집아이가만 있고 또 들어와서 글을 읽다 보면 깜빡 잠이 들고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필경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렁뱅이 딸을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비록 손이 잘려나갔어도 꿈에서 본 선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알면 쫓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병풍 뒤에 숨겨놨습니다. 아침이면 새순물이 방에 떠가지고 와서 세수를 시키고 끼니 때가 되면 제밥을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전에는 이 총각이 밥상에 음식도 많이 남지 새순물도 말끔하더니 요새 와서는 밥상에 음식 하나도 남지 않고 새순물도 더 더러워졌습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고 여기고 총각 어머니가 아들 방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병풍 뒤에 웬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꿈에 3번이나 선녀가 나타나서 나가보니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기이한 일이라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머니가 가만 보니 비록 손이 잘렸지만은 인물이 곱고 행동건지가 얌전한지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처하게 해줬습니다. 몸종을 하나 딸려서 밥도 먹이고 세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가 나이가 차서 참한 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이 처녀를 아들하고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돼요. 신랑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신랑은 색시에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 생기면 편지로 써서 서울로 기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과거 보러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색시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하인에게 시켜보냈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필이면 그 집에 색시가 쫓아낸 계문의 집입니다. 색시 집 하인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세마님이 손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곤 계모는 필시 제가 손잘라 쫓아낸 이불딸일 거라고 여기고 밤중에 몰래 하인의 옷을 뒤져 편지를 꺼내 봤습니다. 보니까 쫓겨난 의붓딸이 부잣집 외동아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계모가 그만 셈이 잔뜩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 넣어놨습니다. 가짜 편지에는 그 집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팔도 없는 흉측한 것을 낳아서 내쫓아야겠다고 써놨습니다. 하인은 그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랑한테 전했습니다. 신랑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렇다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하고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가지고 내려가던 하인이 또 계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하인이 잠든 팀에 편지를 꺼내보고는 또 가짜 편지로 바꿔놨습니다. 당장 애미와 아이를 내쫓으시오 하고 써서 말입니다.
하인이 가짜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폐가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느니 하고 편지에 써놓은 대로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색시는 가난한 아이를 데리고 엄동선안의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걸식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마시는데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보니 아이가 그만 미끄러져 샘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색시는 급한 나머지 손도 없는 팔을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샘물에서 두 손이 나와서 팔목에 착 붙었습니다. 색시는 잘렸던 손을 다시 찾아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색시는 그 뒤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먹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과거 보러 간 신랑이 급제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색시와 아이가 쫓겨나고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 편지를 바꿔쳤다는 걸 알았지만 우선 색시를 찾는 일이 더 급하니 색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은 등집 장수 차림을 해가지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색시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 색시와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성한 사람이라 세상에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색시대로 제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주막에 들었는데 등집 장수 차림이라 세상에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아버지를 보곤 쪼로록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안겼습니다. 아이는 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건만 첫눈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남편은 아내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습니다. 가짜 편지를 써서 색시를 해코지한 계모는 관해고에서 벌을 받게 했습니다. 사필귀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